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다루는 GMB 초대석의 홍정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 발전을 모색하고 소개함으로써 시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해 기획하였습니다. 요즘 익산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분이 계셔서 오늘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손진영 위원장님 초대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시죠. 네, 저는 시민들과 함께 실천을 하고 싶어서 만든 진보정책 포럼 희망가대안의 운영위원장 손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도 괜찮겠죠? 네. 예. 먼저 아이스백 재사용 운동을 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에 기후위기 시대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거대한 담론 이야기는 많고 직접 생활 속에 실천하는 이야기들은 좀 적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엄마들하고 함께 내가 생활 속에서 해볼 수 있는 환경 실천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토론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이스팩을 재사용해보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결정한 이후에 함께 운동을 작년 겨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이스팩 재사용 운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 오셨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스팩을 모으는 것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 주실 분들을 먼저 찾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익산 시내에 있는 각 시장의 상인회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희의 취지를 말씀드렸고 모든 분들이 흔쾌히 꼭 재사용하는 아이스팩을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동의해 주셔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각 아파트 단지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했고요. 그걸 수거하고 그다음에 세척하고 건조해서 그다음에 자외선 살균 소독까지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소상공인들 분들한테 전달해 준 게 작년 한 해만 한 5만 개 정도의 재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이스팩 재사용 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나 또 상인들 반응도 있었을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시민들은 너무나 환영하고 좋았습니다. 어차피 버릴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버릴 곳이나 모아질 곳이 생기니까 그것 또한 너무 좋았고, 또 하나는 간접적으로 내가 이렇게 환경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뿌듯함을 같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인분들은 요즘에 코로나 시기에 가장 많이 힘든 게 이제 중소상공인들이신데요. 늘 쓰던 아이스팩을 어차피 사서 써야 되는 건데 재사용된 아이스팩을 사용하게 되니까 경제적으로나마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매주 갈 때마다 항상 반갑게 웃어주시고 그다음에 고맙다라는 표현을 늘 잊지 않고 있어서 가장 그게 뿌듯하고 기억에 남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익산시 시정 발전에 유공이 많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그 유공자 표창을 수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그 수상을 하셨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상이라는 게 받으면 기분이 되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기분이 무척 좋았고요. 아마도 작년 한 해 동안 아이스팩 재사용 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동참과 호응 때문에 받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더 기뻤습니다. 익산시가 민관 협약으로 같이 해줬기 때문에 그런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 주셔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너무 감사하게 기쁘게 잘 받았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손 위원장이 살고 계시는 동네가 아주 요즘 깨끗해졌다고 칭찬이 자자하시던데 매주 동네 청소까지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쉽지 않을 텐데 어떤 계기로 하셨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일은 아니고요. 저는 제가 주택가에 살다 보니까 사실 아파트보다 쓰레기 관리하기가 더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매번 그 쓰레기 모여진 곳을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저 또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무단 투기된 것,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않는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섞여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조금 정리하면
청소하시는 노동자분들도 조금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한 일이고요. 어제까지 48번째 매주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닥 큰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그냥 집 앞에 있는 정도 정리하는 거고요. 다만 제가 그 부분을 했더니 다른 지역에서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이 더 많이 생겼고 또 저희 동네 통장님도 집 앞에 있는 곳을 또 정리하기 시작했고 올해는 그 쓰레기 버리는 곳에 꽃밭을 만들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했더니 흔쾌히 너무 좋다.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더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 개인의 참여보다 시민분들이 함께 참여해준다는 게 가장 큰 의미 있고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그 무단 쓰레기 투척으로 인해서 아마 주변이 참 여러 가지 곤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무단 쓰레기를 좀 줄일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쓰레기를 좀 처리하는 곳이 그래도 좀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주택가나 상가 주변에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너무 버릴 곳이 없다. 그냥 무단 투척한 쓰레기를 행정처벌로만 너무 강제하는 것보다는 잘 버려질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더 많으십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주택가를 위한 분리수거함이 잘 이렇게 설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보통의 쓰레기의 경우에는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으로 거의 다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방식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건지 재활용에 초점을 두고 그런 정책과 방향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손 위원장님께서는 뭐 다양한 환경 운동 실천을 한다고 들었어요. 뭐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제가 아이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요.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익산에 있는 엄마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들하고 모여서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을 좀 줄여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소소하고 재미있게 해보자 해서 환경 반상회를 해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 같이 쓰레기 줍기도 기획해서 해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토종작물 녹색 아파트라고 해서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토종작물을 키워가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네. 특히 우리 손 위원장께서는 익산시 여성농민의 도시농업과장으로 활동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농업이나 농촌농업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토종작물 녹색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랑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그것 또한 그 도농 교류의 한 일환으로도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도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요즘에 되게 많이 있는데요. 멀리서 유통되어 오는 식재료보다는 우리 익산이 도농 복합도시라고 하니까 인근의 농촌에서 오는 여러 가지 농산물들을 가까운 데서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도시와 농촌이 같이 상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바로 그러니까 도시농업의 한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는 것이 저희 익산뿐만 아니라 전국 국가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분들한테만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이 어떻게 하면 같이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 실천뿐만 아니라 아이들 보육 교육 관련 활동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이 요즘에 인구 감소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사립 유치원 비리 사태가 터졌을 때부터 보육과 교육에 대한 환경 그리고 이것이 익산의 인구 감소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익산 공공보육 실현운동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낳지 않는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거에 관련된 정책만 나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더 다르게 엄마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양육의 환경, 더 좋은 보육의 환경, 교육의 환경이 있어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런 방향으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우리 손 위원장님께서는 익산시 주민 참여 예산 운동까지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우고요. 그 예산에 대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지출을 하고 나면 남는 세금들이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에 비추어서 봤을 때 익산시의 순세계 잉여금은 저는 너무나 많이 남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에 보통 700억에서 800억 정도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게 되는데요. 이 남게 되는 것이 예산에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남게 된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그거에 집중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한 운동이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 1,200명 정도를 만났고 의견을 물어서 익산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익산시는 작년에 남은 거 올해 다 썼으면 된 거지 뭐가 문제냐 이런 반응들이 있기는 하였습니다만 시민의 의견을 좀 더 소중하게 청취할 수 있는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운동을 하면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예. 앞으로 바람이나 계획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그렇게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갈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개인의 실천을 넘어서 지자체와 정부의 같은 노력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와 정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하시죠. 네,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안전한 먹거리가 중요하다고도 하고요.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야기보다는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이때입니다. 집 앞에서 나의 집에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그마한 실천들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런 실천들이 모아지고 더 힘을 갖게 되는 건 익산시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익산시가 이런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관심 가지고 감시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손진영 위원장님을 모시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GMB 초대석에서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